어르신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뉴스에선 노동자에겐 희망, 기업에겐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파업해도 손해배상 안 내도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게 좋은 법인지 아니면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인지 헷갈리죠. 예를 들어 마트 배송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너무 낮아 파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회사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노동자가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큰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훨씬 선명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노란봉투법의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 파업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 한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무려 47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남짓 받는 사람이 47억 원을 갚으려면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모금을 시작했고 그때 노란색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한 것이 상징이 되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즉, 이 법은 노동자들이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로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연대했던 사회적 사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노란봉투라는 단어만 들어도 서민 편의 선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2025년 8월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어라는 큰 건설회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하청업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이 월급이나 근로조건이 불합리해도 원청에 직접 말할 수가 없었어요. 늘 너희는 우리 직원 아니야. 너희 소속 회사랑 얘기해라라는 답변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원청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둘째,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한다면 그로 인해 회사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노동자에게 큰 희망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파업에 무력해지고 교섭 상대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은 말 그대로 숨통 트이는 법입니다. 이제는 파업을 했다고 해서 집이나 재산을 잃을 걱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과거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수억 원의 배상 소송에 시달려 차라리 파업을 안 하겠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당한 파업에 한해 이런 부담이 사라집니다. 또 하청 노동자도 원청 회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의 길이 열렸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이제는 최소한 대화의 장에 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반대로 기업들은 부담이 커졌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만 관리하면 됐지만 이제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까지 직접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 대기업이 하청업체 50곳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교섭 창구가 50개 이상 생기는 셈입니다. 게다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니 기업은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버티나? 라는 걱정을 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은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은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희망의 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을 위협하는 부담의 법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늘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파업을 하면 노동자가 빚더미에 앉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줄어드는 거고 대신 기업은 책임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법의 의미는 사회가 어디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어디까지 기업을 지켜야 하느냐의 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을 아주 쉽게 사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해주는 법이지만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고요. 더 알기 쉽게 또 찾아뵙겠습니다.